와, 암호화폐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 같죠? 정신없이 오르내리는데 이 속에서 진짜 중요한 뉴스는 뭘까?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핵심만 딱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니,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씩 뉴스가 쏟아지니까 대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싶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암호화폐 뉴스 사이클.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혼돈 속에서도 어떤 분명한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딱 5가지 핵심 주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이 혼돈 속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크게 봐서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하고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 바로 암호화폐 혼돈의 단면입니다. 최근에 시장 전체를 그냥 확 뒤흔들었던 그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전문가의 분석이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이 폭락의 원인이 크게 3가지였다는 겁니다. 첫째는 낮은 유동성. 그러니까 시장에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그냥 휙휙 흔들렸다는 거고요. 둘째는 거시적 공포. 전반적인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하락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사실 시장이 건전한 투자보다는 뭐랄까 도박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해요. 이렇게 시장 전체가 막 흔들릴 때 어떤 프로젝트는 어떻게든 버텨내고 또 어떤 프로젝트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말 그대로 운명이 갈리는 거죠. 극적인 승자와 패자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생생한 사례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승자와 패자입니다. 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 각 프로젝트들이 과연 어떻게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 극적인 명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60%. 와, 단기간에 자산 가치가 그냥 반토막 이상 날아간 겁니다. 이게 바로 카데나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가격 폭락률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유를 들어보면 좀 허무할 정도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이끌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업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블록체인 유지 보수에서도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비유하자면 배를 만들고 이끌던 선장이 그냥 배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이제 이 프로젝트의 운명은 전적으로 배에 남겨진 커뮤니티와 채굴자들의 손에 달리게 된 겁니다. 자, 반면에 시장의 거물들은 또 각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흔히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 솔라나는 183달러라는 이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고요. 반면에 대장주인 이더리움은 큰손들이 계속 물량을 던지는 바람에 4000달러라는 이 중요한 저항선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벼랑 끝에서 버티는 싸움을, 다른 한쪽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좋습니다. 이제 개별 프로젝트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런 시장의 혼란과는 정반대로 사용자 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0%. 아니,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50%나 늘어났다고 해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성장세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라는 건 변동스러운 파도처럼 계속 움직이지만 그 물밑에서는 실제 사용자라는 아주 단단한 기반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규모 면에서도 정말 엄청납니다. 미국 내에서만 암호화폐 거래량이 1조 달러를 돌파했대요.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가격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달리 달러처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 화폐잖아요. 실제로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90%가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봐도요. 이들이 전통 금융 세계와 새로운 웹3 세계를 잇는 정말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각국 정부,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큰 손이라고 부르는 플레이어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과연 이들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나라별로 전략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내세워서 외교적인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죠. 심지어 독일의 한 회사는 무려 1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각자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가들이 지정학적인 게임을 벌이는 동안 금융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이 모든 변동성 자체를 돈이 되는, 즉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측 시장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년 미국 대선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 같은 미래 사건의 결과를 두고 돈을 거는 시장이죠. 언뜻 보면 그냥 도박 같잖아요.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이걸 다르게 봅니다. 이게 미래의 불확실성, 즉 위험의 가격을 매기는 아주 정교한 금융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가능성을 여기서 엿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정보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과연 암호화폐 미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제 그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결국 암호화폐의 미래는요, 이 네 가지의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와 기관들의 관심이 맞서고 있고요. 끊임없는 혁신과 그걸 통제하려는 규제가 충돌하고 있죠. 또 탈중앙화라는 이상과 중앙집권적인 국가 통제가 부딪히고 마지막으로 이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주류 시장으로 편입되고 싶다는 열망이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대 기관과 국가라는 소위 어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세계는 마침내 안정을 찾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롤러코스터가 어쩌면 이 시장의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